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온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수혜주라고 이제 하면은, 저는 이제 진정한 수혜주는 매출이나 또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려면 수급도 좀 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같이 또 한번 체크를 해보고, 트럼프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디스클레이머고요. 이제 수급이 비어져 있는지를 보죠. 제가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은행주들, 뭐 KB금융도 빈집이고, 하나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전력기기에서는 현대일렉트릭만 지금 현재 빈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CDMO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ST팜 정도가 있습니다. 바이넥스는 지금 수급이 좀 꽉 차 있어서 삼바라, ST팜 위주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영래포 잔고예요. 영래포 잔고가 이제 쭉 떨어졌잖아요. 이 영래포 잔고를 미국 재무부가 단기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 영래포 잔고를 흡수했고, 그리고 이 단기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하면서 그 발행해서 영래포 잔고에서 흡수했던 돈을 이제 시장에다가 뿌렸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래포 잔고가 거의 바닥났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부터는 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은 결국 장기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 그래서 장기 채권이 발행이 많아지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10년물 채권 금리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논리고, 실제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반영이 되면서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이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은행의 순이자 마진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제가 퍼플렉시티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구나. 요거는 이제 제가 요즘 이 챗GPT랑 여기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자, 트럼프 행정부는 인프라 투자랑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 결국 이거는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옐런이 단기채를 다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시장에 돈을 뿌렸으니까 앞으로는 이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미국 경제의 성장과 인플레이션 압력도 압력이지만 미국 채권금리가,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장기채를 발행을 해서 결국 자금을 조달해야 되다 보니까 은행의 순이자 마진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자 이익입니다. 이자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게 대출 금액에다가 결국 이제 순이자 마진인데, 이 순이자 마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은행주들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뭐 밸류업이라고 해서 배당도 많이 주고 있는데 별도의 모멘텀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시장이 이거 금리가 인하되면서 순이자 마진이 좀 나중에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국내에도 금리를 더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제 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려고 시장에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융주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은행주, 그리고 뭐 보험주들, 이런 기업들이 나름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단기 채권으로 더 이상 이제 발행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이제 새로 이제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날 백악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1월 20일 날부터 할 수 있는 거는, 정책을 하려고 하면 장기 채권을 발행을 해야 돼요. 그 장기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는 장기 채권 물량이 많아지는 거고, 장기 채권 물량이 많아지는 게 결국 장기 채권 금리를 올리게 된다. 이런 이제 스토리들을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현대 일렉트릭이 그나마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비워져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이 트럼프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어젠다 47에서 미국 전역 10개의 자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들을 통해서 노후 전력망을 교체하겠다. 이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고, 원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코트라나 이런 데서 분석을 한 거 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튼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트럼프 때문에 증가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이제 11월 6일날 국내 전력기기 기업들이 그렇게 섹시하지 못하게 올라갔지만, 지금 현재 미국은 보니까 이튼이 이제 장중에 지금 5%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쨌든 전력기기가 수혜이고, 이 캐파가 다들 모자라기 때문에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국내 기업들도 수혜가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미국에 진출해 있는 현대 일렉트릭이 같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뭐 효성중공업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이 있는데, 생물보안법이 언제 최종 통과되는가를 물어봤을 때 대부분 연내 최종 통과될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되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가 1월 20일에 이제 그 미국 의회 앞에서 47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될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면은 요때 이후라도 저는 이게 통과될 거라고 보는 거죠. 어차피 통과시키는데 이제는 뭐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다 장악한 상황이니까 이게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때리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내 통과될 가능성도 있고, 내년 이제 1월 20일 이후에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제 5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2025년 9월에 이제 지금 목표를 가동을 한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5공장 완공 시에는 총 78만 리터가 되는 거고, 현재 생산 능력은 18만 리터예요. 근데 예전에 4공장을 만들었을 때 착공하고 나서 23개월 만에 부분 가동했는데, 2022년 10월 부분 가동 이후 한 8개월 만에 거의 완전 가동을 하게 됐어요. 요때도 리터를 보게 되면 4공장이 24만 리터고 5공장이 이제 18만 리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거 2025년도 9월에 공장 가동하게 되면 2026년도에 대부분 다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수주도 결국에는 2025년도 초나 중순 초 이럴 때 대부분 다 5공장에 대한 수주도 꽤 들어오지 않겠냐, 이런 이제 시장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6공장 관련된 이슈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죠. 거기에 생물보안법은 연말 연초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상하원 장악을 또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상원 선거 결과라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다 우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트럼프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것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거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DMO 관련된 종목 중에서 ST팜이 있는데, ST팜도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결국 이제 중국 때리는 것 때문에 이제 유리해진다라고 하는 건 동일한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인 모멘텀이 있어요. 이제 12월 19일에 고객사인 아이오니스의 킬로미크론 혈증 치료제 올레자르센의 신약 승인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신약이 승인되면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양산화되면서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고객사의 제품이 신약 승인되는 게 아주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ST팜이 원료를 공급하는 상업화 품목이 연내 4개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는 이벤트가 12월 19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뭔가 수혜주를 플레이한다고 하면은 뭔가 가시성이 있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가시성이 있는 거거나, 또는 연내 어떤 새로운 이벤트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플레이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매크로의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순이자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가시성이 높네. 그러니까 은행, 그리고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증설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영업환경 생물보안법 결국 되겠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야, 이거 전력기기도 결국에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의 수혜가 될 수 있겠네. 그거를 입증하는 이튼의 시세. 그래서 미국 시장의 시세 같은 거를 잘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이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이 빅테크 위주로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 트럼프에게 이 후원금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게 냈고, 과거에 이제 이 트러블이 있었던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빅테크보다는 빅테크 이외의 종목들이 2025년도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 트레이드로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 러셀 2000이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산업재 종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국내에서 이제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사실 재건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막연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소되면서 뭔가 거기에 우리나라의 건설기계가 들어가서 뭔가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약간 막연하지만 그럴싸해 보이는 건 있죠.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해군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해군을 강화해야 되는 로직이 있으니까 조선은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이런 것들은 미국 해군과 관련해서 수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저는 가시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올려드리는 거에서도 전력 인프라나 그 다음에 미국 채권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로직들, 그리고 고객사들 중에서 CDMO 관련된 고객사들이 수혜인데, 거기에 얘네들이 단순히 외부 요인뿐만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캐파 증설을 하고 있고, 그 캐파 증설이 과거에 풀로 돌아가던 게 몇 달 만에 다 돌아가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장 증설, 5공장 증설해서 또 풀로 싹 돌아가게 되면 6공장 이야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또 밸류에이션 또 반영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될 것이다. 게다가 ST팜도 똑같은 외부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내부 요인으로서 지금 혼자서 상업화되는 품목이 12월 19일에 FDA 승인 이벤트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